안녕하세요. 작가 김보혜입니다. 네, 오늘 저의 책 따뜻한 저의 책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큰 것을 얻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바쁜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바쁜 와중에 주위를 둘러보며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시대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흘러가고 있기에 그 변화를 따라가거나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 아침 방송 채널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끼를 발산하는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현직 변호사이면서 가수의 꿈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 또 스피닝 강사, 모범 택시 운전기사, 청년 등등 몇몇 분들이 나와 자기의 넘쳐나는 끼들을 발산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었다. 여기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모범 택시 운전기사였다. 나이는 30대인 것으로 기억을 한다. 이름은 그냥 K군으로 부르기로 정하겠다. 그는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등장했다. 첫인상은 키는 그런대로 커 보였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표정이며 모든 몸짓이 밝고 행복해 보였다. 그 어디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날 그는 정식 직원으로 발령이 나는 날이라 회식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식 직원 발령으로 기분도 약간 업된 상태에서 음주를 좀 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회식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다른 직원들은 집으로 다 향하고 혼자 남은 상태로 집으로 향하였다. 음주로 인해 밤이어서 길도 잘 보이질 않아 발을 헛디뎠는데 그게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과 같은 높이였다고 한다. 떨어진 곳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지만 마침 아파트 공사 현장과 가깝게 떨어져 그 당시 밤 근무를 쓰고 순찰을 돌고 있는 경비 아저씨를 통해 발견되어 구조되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아마 그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한다. 구조가 되면서 긴급 수술을 하고 몇 달 만에 깨어났다고 했다. 척추를 다쳐 그 당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감각이 없었고 마음으로 몸이며 다리며 팔이며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느 한 곳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차마 그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방문안을 오면 다들 울고 가기 바빴고 왜 그렇게 울어? 라고 하면 아니야 빨리 일어나야지 하고는 눈시울만 적시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자신이 남은 삶을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로는 자기의 인생에 더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가 머무는 병실은 중환자실이라 하루는 옆에 환자 보호자분께서 K군을 보고 부럽다며 내 아들도 K군처럼 깨어나기만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K군 자신도 누워있는 신세임에도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한다. 그 후 동생과 함께 재활치료에 돌입했고 그 이후에 2, 3년이 지난 후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앉게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다. 휠체어를 타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K군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했고 모범 택시를 운전하면서 택시를 타는 승객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보여준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그전에는 감사할 이유도 몰랐으며 감사할 거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가 사소하게 넘겨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 인사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감사함을 고백하니 하루가 즐겁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매사가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린 늘 큰일을 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든지 큰 질병으로 삶의 기로에 섰을 때야 비로소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몬스는 매일 감사일기를 쓴 그룹과 일반적인 일기를 쓴 그룹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그 결과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75%가 행복지수가 높아졌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업무 성과까지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즉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두뇌 활성화로 인해 행복감을 더욱더 증진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이렇듯 감사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확연히 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법조계에서 일했지만 삶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다. 그는 로펌에서 일하는 동안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며 동료들과의 적대적 관계로 힘들어하게 되었으며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게 되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새로이 시작한 연애도 끝을 보이고 있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는 혼자 산에 올랐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러다 길을 잃고 말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귀에 들렸다. 이 말은 그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해준 말씀이었다. 그는 왜 하필 길을 잃은 산속에서 그것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런 말이 다시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문득 끝이라고 생각했던 길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가 365번째의 편지를 보냈을 때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다시 더욱더 돈독해졌으며 얼마 후 그는 캘리포니아의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선택함으로써 365번째의 편지를 쓴 존 클레릭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는 저서 땡큐 365에서 누구에게 쓰는 감사 편지가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꾼다고 했다. 나는 예전에 감사할 줄 몰랐다.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던 힘든 시기가 있었다. 매사에 남편의 단점만을 보게 되었고 늘 불평불만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이제 마음도 멀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별거까지 쭉 잠깐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하루는 서점에 갔었는데 그 이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샀는 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책에서 아침에 일기를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기를 쓰라고? 저는 어릴 적에 그림 일기 쓴 것 외에는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저녁에 쓰는 일기가 아니라 아침에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책에서 한번 써보라고 하니까 실천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면서 감사 일기를 이제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남편에 대해 이제 장점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 장점을 이제 찾으면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참 장점이 많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힘든 사람을 보고 또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보다는 제가 참 묵뚝뚝한 성격인데 저보다는 굉장히 애교가 많았습니다. 애교도 많았고 또 제가 뭐 화가 나거나 삐져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풀어주려고 많이 또 애를 쓰는 그러한 노력도 있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할 것을 찾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다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살다 보면서 전부 다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할 방법이 없고 뭐 취미라든가 딱히 이러한 것들도 뭐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몰랐고 스트레스가 각자가 막 머리 끝까지 이제 차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발을 하면서 위기의 상황에까지 처해 있었고 이혼 위기까지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별거를 이제 하는 중에서 또 이제 남편이 마침 또 이제 전화가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이제 전화가 왔고 그동안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서로 간에 또 잘못했던 거 이러한 것들을 서로 털어놓고 대화로서 이제 풀어나가면서 다시금 이제 가정을 이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던 가정을 이제 다시금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으로 이끌어가고자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참 여러 가지로 작은 것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잃어버릴 뻔한 이 가정을 다시금 또 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큰 것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